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네, 맞아요. 혀도 얼고 이제 잘못하면 독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리긴 하는데 네, 몸 건강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 좀 걱정 많이 신경 쓰시면서 오늘 주도 투자도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추위 이겨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전망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에서 5년 후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기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보다는 훨씬 낙관적인 기조입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젠슨왕 CEO가 이 양자 컴퓨터 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긴 했어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본인의 말 때문에 그때 때려 맞았잖아요. 그쵸. 맞은 이후로부터 회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빌 게이츠의 이야기 덕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젠슨왕 CEO가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후에 주가 폭락이 나왔었고 이 이후에 재밌는 이야기는 젠슨왕 CEO 다음 컨퍼런스 본인들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는 양자를 포함시켜 놓고 양자와 관련된 M&A를 진행하고 있네. 이거 주가 싸게 내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 해당 엔비디아 양자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측면 내에서도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약간 상관관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지부진할 때 양자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전일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들이 어제 개파락 시작하는 거 다 돌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땠습니까? 엔비디아는 어제 반등분이 어땠나요? 그 지수만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여실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전고가 근처까지 다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좀 디커플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구간에서 양자 컴퓨팅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엑스게이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지난 시장에서도 거의 대장주로 강세로 넘어갔었던 종목인데 현재 20%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차트 보시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에 지금 맞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위에 끝난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지난 고가를 돌파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면은 앞서가지고 강하게 상승분 만들었었던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절반조차도 안 됩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강한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급등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엔비디아의 공백기 구간에서 양자 컴퓨터가 끼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시장 내에서 보시면은 사실상 거의 기대감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당장 실적으로 보여준 거 없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양자, 로봇,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실적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 섹터들입니다. 근데 지금 강해요. 그럼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강세를 띨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게이트를 지금 토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21%가량의 상승분 중입니다. 오늘 장 중에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꽤 높게 열려 있으니까 양자 관련주들 좀 단기성 트레이딩 나는 좀 가능하다, 빠르게 좀 대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한번 포트에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지부진할 때 양자 암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엑스게이트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오늘 안에 상한가도 달성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으니까요. 오늘장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주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타격을 받는 와중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LIG 넥스원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한번 짚어주시죠. 로봇주, 앞서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실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상승분은 참 대단해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상승분, VI까지 걸렸다가 윗골이 달고 눌리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투자 그리고 오픈 AI에서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특허 등록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에 의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들 우리가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로봇주들 다 마찬가지로 23년도 내지는 21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볼 건데 로봇주들이 다 강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하이젠 R&M 다들 뭐 과열주의 막 주의 딱지 붙으면서까지 지금 계속 다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나는 이거 홀딩하고 있다라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가 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재밌는 게 월봉 내지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앞선 시장 특히나 23년도의 상승분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고가 지금 천정권이잖아요. 천정부지 막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파는 거 간단합니다. 매도 거래량이 붙는 순간 그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 접근하시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로봇주들 다 좋은 거 하이젠 R&M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었고 로봇주들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 지분 인수 좋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로봇 개발 좋습니다. 자, 다만 실적으로 입증해 준 건 없다. 그러니까 시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6조 가까이 돼요. 근데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 찾아오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은 항상 제가 실적 시즌 들어가면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상승분에서 일단 올라갈 때마다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앞선 23년도 상승 구간에서도 실적 시즌 내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구간을 가져갔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은 앞선 시장만큼 거래량을 붙이지 못한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밀대 거래량이 붙인다면 빠르게 눌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이젠 R&M도 한번 볼게요. 하이젠 R&M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런 로봇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매물대 높았었던 뭐 로보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군 위주들은 강하게 못 가고 이제 쉽게 올릴 수 있는 적은 거래량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굉장히 강세입니다. 하이젠 R&M도 지금 보시면은 투자 경고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거래량을 좀 계속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12월 달에 붙은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강하게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강하게 올려치고 있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는 모습 나온다? 그때가 탈출할 기회라는 점, 매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점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네. 좀 과열이라는 점과 실적 시즌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주 장기적으로 투자는 굉장히 유망하죠. 조정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보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인구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람 인건비보다 로봇이 더 싸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시피 생산 공정 라인에 로봇이 대체되고 있는 것은 당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수순인 만큼 실적적으로 입증하는 구간들이 넘어가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천천히 관망하시는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만약에 조정이 찾아왔다, 적절한 조정이 나왔다 하면은 저희가 또 그때 포트 편입하고 하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로봇주 조금 이제는 주의할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섹터이니만큼 실적 시즌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꼭 면밀히 체크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픈 AI가 앞에서 이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뤘던
양자 컴퓨터와 함께 로봇과 관련한 신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기업들이 올 들어서 줄줄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과 함께 글로벌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갈까요? 이 섹터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우주항공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요. 네. 안정적인 실적. 사실 방산주의 실적 내지는 매출은 단 한 번 연간 기준으로 꺾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살아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는 이슈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지금 왼팔도 아니고 오른팔이잖아요. 네. 왼팔이면은 조금 덜 강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른팔이니까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 내지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르와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들 군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 특히나 멕시코와 캐나다, 일단 유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시간 내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캐나다나 멕시코나 군비 증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붙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냉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도 어느 정도 휴전으로 접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붙일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우리가 굳이 의문점을 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관련된 자본 지출과 관련된 뉴스 이슈들이 가끔 가다가 이 중간에 조정을 만드는 이슈들로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들을 여러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선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산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조방로인가요? 원은 원전이니까 네. 원전도 지금 주도주에 거의 들어갈 모습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섹터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산과 항공우주 개발, 지금 사실 굉장히 경쟁적인 개발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항공우주 섹터도. 그렇기 때문에 무인 항공과 관련된 모습, 그리고 방산, 드론이죠.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드론까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 기대하셔도 괜찮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현재 지금 시장 내에서 11% 상승분 보이다가 단기적인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 구간까지 26만 5천 원, 대략적으로 5% 가까운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강한 상승세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법하다. 현재 단기적으로 수렴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천국에 대한 수출 재개 내지는 지금 정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출입은 지속적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LIG 넥스원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그룹주도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지난 시간 시장에서 대략적 고가 대비해서 조정분이 나온 이후에 빠르게 다시 지속적인 우상향 구간 노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42만 5천 원 지난 고가 돌파한 흐름세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요.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로 먼저 여쭤봤는데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 그 안에서도 드론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차트를 통해 체크를 해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고가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으니까요. 이 부분 오늘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세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봐야 할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잠식되는 듯 보였는데 또 중국이 남아있잖아요. 24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온 만큼 변동성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략 짜주실까요? 당장에 지금 트럼프의 관세를 일단 보시면은 2018년도 때 혹시 주식장 계셨죠? 전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셨습니까?
2018년도 때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한 달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15%가 빠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당장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로 빠졌던 건 아닙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후에 좀 이제 다시 한번 서로 미국과 중국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면서 강하게 터지는 흐름이 있었었죠. 사실 관세뿐만 아니라 외적인 영향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기 때문에 사실 면역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뭐 히토류도 있고 식료품도 있고 인플레이션 붙을 거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뭐 있겠습니까?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 다 올라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세 전쟁이 심화 구간으로 들어선다면은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하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점이죠. 당장은 아니라는 점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 떨어지는 건 사실상 지지율과도 연동성이 꽤나 높습니다. 네. 높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관세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당장 유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다만 언제 다시 또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히토류 관련주들,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전일장 상승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그냥 빠르게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량은 강하게 살아있지만 거래량 없이 밀린 하락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눌린 구간에서 충분하게 담아두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나올지는 몰라요. 오늘 중국과 관련된 관세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 붙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도 있습니다만 음식료 섹터들, 특히나 대두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두 섹터라고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료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사료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조비, 경농 이런 과거의 종목들 네, 오랜만에 듣는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조비, 경농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네. 당장에 이제 시세 붙인 섹터와 안 붙인 섹터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있어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일 전거래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래량 붙이면서 5.9% 가까운 상승분을 만든 이력도 있습니다. 거래량을 지금 아직 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언제 돌려 올릴지 몰라요. 언제 뉴스가 나서 돌려 올릴지 모르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우려감을 완전히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세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지수 변동성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물에 대한 트레이딩까지 꼭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상 시장 대응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를 항상 좋아하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눌리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체크를 해봤고요. 대두주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엑스게이트 벌써 상한가 도달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해져요. 어느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최근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들 주목을 해주고 있으시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자산 특히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을 저도 준비해 왔고요. 저는 현재가 7,9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인포뱅크 전일장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로 카카오 관련주죠. 네, 인포뱅크 기업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기왕이면 꽃 먹고 알 먹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카카오와 관련성 덕분에 전일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픈 AI와 카카오의 동맹에 있어가지고 챗봇, 아보카 협력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와 연관성이 엮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굳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 내에서 뭐 딥싱크나 오픈 AI나 지금부터 경쟁 구도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비용.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토대,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절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만들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왜 인포뱅크냐?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 오늘장 중에서도 장 초반에 강세 보였다고 윗골이 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인포뱅크를 가져 나온 거는 자율주행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포뱅크가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은 트럼프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 저렴한 구간에 있다. 이런 일석이조 꼴 먹고 알 먹고 섹터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규제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시사는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자율주행차 추가적으로 또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이니 자율주행 섹터는 담아두시면은 충분하게 반등,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실 법한 섹터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전일 상승분 대비해서 거래량 없습니다. 히토류나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이 절반 가까운 지금 돌림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은 300일과 48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가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맞고 나왔는데 매물대 구간을 우리 목표가 1차적으로 9,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와도 연계되는 인포뱅크, 그중에서도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7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인사이트 듣고 싶으면 저희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예약되어 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나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후 흐름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유튜브에 조범수 무료 방송 혹은 조범수 주식,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